안녕하세요. 참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엄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쳐 득점왕에 오르는 새로운 축구 역사를 썼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엄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른 건 처음으로 손흥민은 단일 시즌 유럽리그 최다골에 이어 득점왕까지 차지하면서 월드클래스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했는데요. 그리고 한국 소식이라면 항상 나를 세우던 중국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실제로 주한 중국 대사관은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엄리그 골든슈를 수상한 것을 축하한다. 아시안의 자랑이다. 더 좋은 기록을 내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연이어 다른 글을 올리고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축구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엄리그 골든슈 수상에 기뻐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사관이 공개한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존경과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네티즌들은 아시아인들도 축구를 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축신, 축구의 신이다. 페널티킥 없는 순도 높은 득점을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언론 역시 손흥민이 왼발로 12골, 오른발 11골을 기록했고 EPL 역사상 페널티킥 득점 없이 득점왕에 오른 10번째 선수가 됐다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의 득점왕 소식은 일본 열도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은 손흥민의 득점왕 등극 소식을 주요 메인 뉴스로 전했고 일본 네티즌들은 손흥민의 득점왕 소식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득점왕 소식에 축하를 보내는 댓글들은 야후 포털 내 주요 기사에서 많은 공감을 받고 댓글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일본 네티즌들은 손흥민이 과거 EPL 이적 초반에 부침을 겪으면서도 결국 득점왕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손흥민이 아시아 축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웠다고 생각한다.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언론들은 과거 손흥민에게 토트넘을 떠날 때가 됐다며 막말을 쏟아내는 것과 달리 한국 축구가 부럽다며 대놓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신화스포츠는 한국과 중국의 해외파 숫자를 비교하며 중국의 해외파 숫자가 현저히 낮다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외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는 58명이지만 중국 축구 대표팀의 해외파 선수는 우레이, 리레이뿐이었습니다. 또 신화스포츠는 축구 강국일수록 해외파가 많다며 이것이 바로 중국 축구의 현 주소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축구 해설위원은 손흥민을 보면 부러움과 질투심이 생긴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 선수만 세계적인 리그에서 맹활약하는 것에 복잡한 심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손흥민을 극찬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은 손흥민을 통해 중국 축구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선수도 유럽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한국에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축구 해설위원은 최근 웨이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중국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신체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손흥민의 활약을 대서특필하면서 중국 축구에 대한 우픈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축구팬들의 축구 사랑은 유별납니다. 전세계 축구팬 16억 명 가운데 중국인이 3억 명 이상으로 자국팀의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도 월드컵 기간 거리와 술집에서 열광하는 중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국가별 광고비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실제 중국 기업들이 쏟아부은 광고비는 전체 35%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우리 돈 10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돈이 투입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의 축구 사랑이 유별난 건 중국이 축구 발상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에서 축구와 비슷한 형태의 공차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를 축구의 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근대 축구의 발상지는 영국이 분명하지만 2004년 피파까지 나서서 축구의 발상지가 중국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인들은 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축구광으로 알려진 시진핑 주석이 축구 굴기를 내세운 것도 열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15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축구 클럽을 찾기도 했는데
2050년까지 중국 축구 대표팀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2만 개가 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축구 전문 학교로 지정하고 7만 개 이상의 축구장을 건립하는 등 축구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축구 굴기를 내세운 후 중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고 슈퍼리그에 뛰어들어 해외 유명 감독과 선수를 경쟁하듯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축구의 수준과 실력은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 치고는 형편없는데요. 실제로 올 시즌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광저우 FC와 산둥 타이산은 조별리그에서 일찌감치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이 대회를 2번 제패했던 광저우는 5경기에서 무려 0득점 23실점을 하며 전패를 기록했고 산둥도 1무 4패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명색이 아시아 최고의 팀들이 출전하는 이 무대에 2군 선수들을 내보내며 대회 위상까지 떨어뜨리는 민폐를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올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는데요. 중국은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이탈리아 마르체로 리피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고 브라질 출신 엘게손을 기화시켜 자국 대표로 뛰게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월드컵 예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월드컵 본선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중국 축구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낱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축구에는 팀의 재정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슈퍼리그를 7년 우승하고 2013년과 2015년 AFC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광저우는 모기업인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헝다그룹은 중국 부동산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해 부채가 350조 원을 넘었습니다. 광저우는 세계적인 감독과 선수들을 영입하며 한때 축구계에서 차이나머니의 상징처럼 떠올랐지만 지금은 외국 선수들과의 계약을 줄줄이 해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중국 프로축구는 선수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멍들어 있는데요. 최근 중국 축구협회는 올해 전 미지급 급여를 주지 못한 프로팀은 하위 리그로 강등되며 밀린 액수가 많은 구단은 프로 무대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7월 말까지 미지급 급여의 30% 이상을 상환하지 못하는 팀은 여름 이적 시장 영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밀린 돈이 3분의 1이라도 지급하라는 이야기로 재정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 축구는 모기업들의 재정 위기와 봉쇄까지 줄줄이 악재가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근 중국은 내년 6월 예정된 2023년 아시안컵 대회 개최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직 일정이 1년 이상 남았다는 점에서 개최 포기는 예상 밖 결정으로 일각에선 중국이 방역 문제 때문이 아니라 홈에서 좋은 성적을 낼 자신이 없어서 개최를 포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중국은 손흥민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은근슬쩍 끼워 넣는 일을 자주 벌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메뉴에서 방출당한 둔팡조는 손흥민에 대해서 자신과 유사한 타입이라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둔팡조는 나도 어렸을 때 손흥민과 같은 타입의 선수였다. 나도 공을 잡고 자신있게 드리블할 수 있었다며 리듬이 비교적 빠르고 돌파와 슈팅 능력도 좋았다는 등 스스로 손흥민과 비교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중국 축구 대표팀 전체를 팔아도 손흥민 한 명을 못 사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국 적성보는 선수 몸값 기준으로 중국 축구 대표팀 전체의 합산이 손흥민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축구 대표팀 전체 몸값은 2310만 유로로 손흥민의 몸값인 8천만 유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한탄했습니다. 중국은 의도인 듯 아닌 듯 자꾸 손흥민과 중국 축구를 비교하고 있지만 몸값부터 클래스 차이가 나는 등 비교는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손흥민의 활약으로 한국 축구의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열리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이슈를 연결하는 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